있는데요. 이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왜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다른 흉기 난동 살인 사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살인 예고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일단은 지금 모방 범죄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네. 지금 올라오는 글의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모방 범죄의 살인 예고글이 아니고 네. 지금 여성을 피해자로 삼겠다 이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별이 사실 그 흉기 난동에선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글들은 피해자의 성별을 특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위가 그냥 단순한 모방 범죄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글을 작성한 사람 심지어 여성을 참 이런 말하기도 참 안타깝지만 강간 살인하겠다.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태고요. 가해자도 남성이었고 피해자도 남성이었던 이번 사건 이후에 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게다가 이번 사건과는 좀 무관한 강간까지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사실은 모방 범죄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외국에서 있을 법한 카피캣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 그런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 지금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뭔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이제 신림역 사건이 비화돼서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그런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온라인에 만연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성별에 따른 혐오주의, 네. 남혐, 여혐 현상의 논쟁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이제 글까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예컨대 피해자가 이제 남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 남성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이제 여성도 이런 희생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혐오 발언, 혐오 스피치가 지금 양쪽에서 다 어떤 그런 혐오 스피치가 주로 올라오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결 구도처럼 서로 막 상승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지 간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는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고요. 이 부분은 아주 좀 엄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글을 올린 작성자가 지금 경찰에 잡혔는데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올렸는데 경찰 진술에서는 바로 취소를 했다. 흉기를 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실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목적은 없었던 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진짜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지금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남혐 현상, 남성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요번에 피해자가 남성이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이런 글들이 오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급부의 또 어떤 그 경향을 지닌 또 다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스피치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사이트에서 서로 지금 전쟁이 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악담을 이쪽 저쪽에서 점점 심화하는 이런 지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을 모르시는 일반 그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어쨌든지 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아마도 무슨 진짜 범행을 이렇게 실제 옮기려는 이런 의지라기보다 일종의 공갈 같은 그런 혐오 스피치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혐오를 조장하는 특정 커뮤니티들이 일종의 힘싸움 같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보는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두려움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럼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에 어떤 처벌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공포를 유발하는 이런 글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에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죄명을 그대로 적용해서 징역을 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글만 올려가지고 징역을 간 사람은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기껏 벌금 정도가 나와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위화감, 재질력이 별로 크게 있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참에 지금 누구를 죽이겠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입법되어 있지 않은 혐오 발언 방지법이나 이런 것을 입법해서라도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 온 사람들에게 파급효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의 언어적인 테러도 테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처벌하는 입법 노력 이런 것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네, 마치 이 연예인 악플과 관련돼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들이 강해지니까 좀 없어졌었던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법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돼서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의자죠. 조선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 신상 공개 기준에 부합했던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부합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되는 요건이 있고요.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범인이라는 게 확정적이어야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특강법 상에 이제 어떤 강력범죄 중에서도 중한 범죄라는 어떤 해당 죄명이나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그래야 지금 신상 공개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재범 예방, 이런 이제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초기 진술과는 달리 일종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교수님도 계획 범죄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이제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현장에 흉기를 사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일을 저지를 건지 계획하지 않고서는 흉기를 준비해 갈 리는 없는데, 문제는 그보다 앞서 지금 집을 나설 때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본인의 이제 휴대폰도 초기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온라인 상에서 무엇인가 지금 이 사건과 연관된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했다. 네.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미리 이제 그런 흔적들을 지우고, 그리고는 아마 조모가 계신 것 같아요. 조모를 뵙고, 네. 그리고는 흉기를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현장에 가자마자 지금 7분 만에 지금 이렇게 4명의 사상을 이제 발생시킨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네. 이 일련의 행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일이 우연히도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희생 본인이 목표를 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현장에서 도주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네네. 그래서 현장 체포가 사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련의 과정, 체포될 때까지의 과정을 사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한 번쯤은 뭐 또는 여러 번 생각을 해본 일련의 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지금 이 범죄가 남혐여 혐으로 뭐 이렇게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나눴는데 실제로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열등감이 표출돼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사이코패스 검사도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사를 거부했다란 말이에요. 이건 또 왜 거부한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받았군요. 거절한 이유는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그랬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인데, 네. 뭐 상당히 사이코패스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류의 이제 범죄자들은 경찰과 일종의 게임을 벌리듯이 이렇게 그 수사 상황에서 뭐 진술을 이리저리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번복하기도 하고. 네. 지금 경찰의 일련의 이제 어떤 뭐 수사의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거절하거나 지금처럼 뭐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통 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경찰이 좀 어려움을 이제 그 당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뭐 상당 부분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범행 동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범행 동기는 현저히 달라졌는데 마치 네. 뭐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뭐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했는데 뭐 경찰들이 이제 면담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이제 열등감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살고 뭐 나름 그 파트너가 있고 이런 이제 적응을 잘하는 동료 또래들에게 이제 적개심을 품게 됐다라는 게 범행 동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이제 피해자들이 유달리 자기보다 키가 크고 젊은 남자들이고 그리고는 여성과 함께 걸어가던 그런 이제 남성들이다 보니까 이게 네. 아마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로 지금 피해자 물색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현장에 여성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그 현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래의 건장한 사람들을 비교적 다 이제 피해자로 선택을 한 것은 그거는 사실 뭔가 나름대로 뭐 그런 피해자를 사전에 미리 이제 뭐 물색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뭔가 일관성 있는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특정 대상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도 부시고 뭐 핸드폰도 초기화하고 일종의 게임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경찰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는데 사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글쎄 뭐 최근에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 워낙 그 희귀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사형을 집행 안 한 지는 오래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여전히 선고할 수 있는 이제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그 상황이라서 네. 지금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살인의 경우에 이제 살인 그를 동기에 따라 가지고 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한 살인이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쇄살인의 이런 그 극단적인 인명 경시살인이라는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CCTV 등 연쇄살인을 저지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이 피의자처럼 현장에서 다중살인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내는 방식으로 이제 행위를 좀 약간 목표를 변경하는 그 상황이 뭐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피해자의 행위가 사실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와 무엇이 다르냐. 그야말로 4명의 우리나라는 미수도 살인죄를 적용하니까 4명의 이제 살인이나 살인 미수의 피해자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그 밑도 끝도 없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을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게 사실 임명경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뭐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더군다나 지금 물론 뭐 복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이제 사형 선고를 일반적으로는 고려한다는 뭐 관행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주목을 끄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참혹한 살인 사건을 벌린 당사자를 사형 선고를 이제 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법 질서라는 게 과연 이게 뭐 엄격히 이제 지켜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글을 올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 이제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라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요.